자, 프로그램을 조금 다르게 짜겠습니다. 우리가 사치연산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합시다.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요. 키보드로 입력받습니다.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그 앞에 숫자를 가지고 뒤에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나머지 연산을 한 결과를 출력하시오인데, 그럼 이제 산술연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스트링으로 여기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받는 스캐너를 사용할 건데요. 스캐너를 써야 될 건데, 스캐너를 이제 해서 이제 걔를 가지고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저희가 스캐너를 생성해야 되죠. 1번 스캐너 사용하는 스캐너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한다는 건 메모리 올리고 new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생성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new라고 써주겠습니다. new에서 생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 옛날 소스 짠 거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받는데, 이제 첫 번째 숫자를 받으시오. 뭐 입력하세요.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숫자를 키보드로 입력받는다인데, 맨 처음에 숫자를 입력받을 때 저희가 뭐만 쓰라고 그랬어요? 넥스트 라인만 쓰시라고. 아시겠죠? 그럼 뭘로 입력이 돼요? 문자열로 입력받아서 뭐로 고치는 거예요? 숫자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입력을 받아서 인티저로 고친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이게 숫자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변수 두 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숫자를 키보드로 입력받는데 두 개 받으셔야 돼요. 두 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스트링 변수까지 하면 4개입니다. 스트링 변수까지 하시면 숫자 변수는 두 개를 하죠. 두 개를 선언하시고 활용하십니다. 선언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선언이 다 됐으면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3번 연산을 한 거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산 결과 4칙 연산에서 5칙 연산이 되는 거죠. 5칙 연산한 결과를 출력한다. 실소를 출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스캐너 닫는 거, 예전에는 경고가 났으니까 스캐너를 닫으셔야 됩니다. 스캐너를 닫는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하시는데요. 맨 처음에 스캐너를 생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스캐너 씁니다. 스캐너 쓰시고요. 스캐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 이유는 임포트해야 한다. 임포트 자바에 유틸에 스캐너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변수도 이거랑 똑같이 생긴 변수인데 맨 앞자리 소문자로 만들어진 변수를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단어가 두 개, 세 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두 개, 세 개 단어로 되어 있으면 맨 앞에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 요거 둘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여주고, 뒤에 있는 거 보여주고, 앞에 있는 거 보여주고, 이래서 여러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소문자 되어 있는 걸로 씁니다. 됐죠? 이꼬로 new 하시고요. 스캐너인데 그 아무거나 쓰셔야 됩니다. 스캐너 나와라 좀 컴퓨팅 나왔습니다. 하시는데 파일로 스캐너는 입력하는 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키보드니까 요건데요. 인풋 스트리밍 파일로도 읽을 수 있고, 어떤 위치에 위치에 대한 걸로 읽을 수 있고, 리더블 소스 다른 소스에서도 읽을 수 있고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스캐너로 읽는 것을 뭐를 연결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그 읽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시스템.in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인풋 스트리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풋 스트리밍한테는 요거를 선택하는 거죠. 자, 입력하는 장치는 스미인이고요. 근데 이제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sys.in이라고 쓰시면 돼요. system.in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이렇게 쓰시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는 것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보시면 이제 스캐너인데 인풋 스트리밍에 해당되는 게 요 자체가 인 타입이 인풋 스트리밍 타입입니다. 인 볼까요? 인 마우스가 되시면 인을 마우스가 되시면 여기 인풋 스트리밍이라고 이렇게 보이십니다. 얘 형태가 인풋 스트리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인풋 스트리밍이라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 선택이 된 거고요. 안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실수한 다음에 자, ln 지우고 첫 번째 숫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첫 번째 숫자니까 하세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등등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입력 받습니다. 받으시니까 변수 씁니다. str.
스트링으로 쓰시고요. 이제 str 쓰시고 뭐 넘버이니까 숫자 이건 변수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냥 a 쓰셔도 되고 b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숫자 1이다 뭐 이렇게 해서 넘버 1이다 넘1 이렇게 썼습니다. 문자열로 받은 거고요. 이거로 쓰시고요. 스캐너에다가 스캐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엔터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몇 자 치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예전에 선언된 거는 나와요. 뒤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쳤고요. 저 넥스트 라인, 넥스트 L자 쓰면 그 밑에 나오죠. 넥스트 라인이라고 아시겠죠? 엔터 치면 입력이 됩니다. 세미콜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입력하니까 되게 빨리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충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 이제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쓴다.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거를 이제 두 개를 복사하면 되죠.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한번 더 하시고 넘버 2 이렇게 받으시면 되죠. 넘버 2 되었나요? 숫자를 받았습니다. 두 개를 받았는데 저희는 연산을 오치 연산을 하려고 그래요. 오치 연산을 하다 보니까 변수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여기 오치 연산 하기 전까지만 숫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인티저로 되시겠죠? 그래서 인티저 int num1 뭐 이렇게 쓰시고 밑고로 쓰시고요. 저희 인티저죠. integer.parse int 이렇게 쓰시고 str num1을 이제 숫자로 만들어서 넣어줘라. 이런 얘기죠. 복사하기 하겠습니다. 복사하기 하시고 이제 num2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고 num2 변수를 지정하시고 문자열 num2를 가지고 이제 문자열을 만드는 것을 parse int를 이용해서 인티저로 만들어 줘라. 되셨나요? 인티저로 만들어져야 연산이 되죠. 되시겠죠? 연산이 됩니다. 자, 오치 연산은 결과를 출력하세요. 이걸 한 줄에 5개를 전부 다 출력하려면 되게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맨 처음에 플러스하고 그 다음 줄에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 줄에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줄을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줄에 다 하려고 하면 되게 벅차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소를 쓰시고요. 시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저희가 숫자가 num1이니까 num1을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할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더하기를 할 거니까 쌍따블 찍고 더하기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num2를 이렇게 num2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을 하는 거죠.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이어붙이기 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쓰시고요. 가로열고 닫고 연산을 하는 거죠. 뭘 연산해요? num1 플러스 num2 이게 이제 4치기 연산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하는 4치기 연산입니다. 되셨나요? 변수에 따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냥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실행한다. 실행하시고 실행하시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10 엔터 5 엔터 주시면 이게 125 이거 아니죠? 연산을 했는데 이꼴 안 썼네. 이꼴 얘가 5 이꼴 15 이꼴 써야 되는데 이꼴을 빼먹었어요. 플러스 성답을 찍고 여기다가 는 이렇게 쓰는 거죠. 는 쓰시면 되십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다시 10 더 5 엔터 치시면 15 이렇게 나오게 된다. 깔끔하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로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고치면 되죠. 곱하기는 여기 곱하기 여기 곱하기 나누기는 여기 슬래시 여기 슬래시 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복부하시면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수하시고요. 붙여넣기 5번, 2, 셋, 넷, 5 하시고요. 이제 더하기 말고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나머지. 요대로 이제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을 해서 자, 빼기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쓰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오치기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 다 했죠? 되셨나요? 그래서 스캐너를 닫습니다. 스캐너 점 클로즈 이렇게 해서 닫아진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10 테스팅 해볼까요? 실행. 자, 숫자 앞에는 10 엔터, 뒤에는 5 이런 35아니고 10 쏠려 가세요. 5 엔터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었을 때
더하면 15가 되고요. 빼면 5가 되고요. 곱하기라면 50, 나누기라면 2. 딱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0. 되시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티저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 나누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나누기를 딱 떨어지는 걸 해서 나눠드렸어요. 컨트롤 F12 눌러서 다시 실행하면 숫자를 딱 떨어지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27 이런 게 쓰시고 27을 3으로 못 나누죠. 3으로 28 3으로 나눌 때 3으로 못 나눕니다. 그래서 3 이렇게 써가지고 27을 3으로 써가지고 수치 연산을 쓰시면 이래 나옵니다. 나머지가 지금 27이 딱 떨어지는구나. 39, 27이네요. 다시 죄송해요. 28 그러면 28 이렇게 쓰시고 3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와서 쓰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는 난수는 어떻게 연산되는지 아시겠고 나누기를 하시면 39, 27 하고 1이 났는데 소수점이 나오지 않는다.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이다. 나머지 27하고 플러스 1하면 28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1이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해서 나온다.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저희가 앞에다 10 쓰시고요. 뒤에다가 0을 쓰는 거예요. 0 엔터 치시면 여기 더하기 빼기는 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됩니다. 곱하기 깨기는 되는데 슬래시 나누기 연산 바이 제로로 나눌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오류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자바의 랭귀지의 아리스메틱 산술 예외가 발생했다. 아시겠죠? 예외 발생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기 할 때는 0으로 못 나눠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으로 나눠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0으로 나누면 계속 앞으로 안 가고 여기서 계속 0 이렇게 빼는 거죠. 0을 계속 빼는 거예요. 0을 계속 빼봐야 자 27인데 여기서 28까지 0으로 나눠보세요. 0으로 나누라는 얘기는 0으로 계속 빼는 거죠. 아시겠죠? 0을 계속 빼도 27이에요. 그러니까 28까지 간다 안 간다? 절대 못 가죠. 아시겠죠? 절대 못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예외가 발생했다. 나누기 제로로 나누면 예외가 발생됩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발생되는 걸 아셔야 되고요. 내가 발생된 거는 23입니다. 23을. 그러니까 테스팅을 할 때 이런 것도 다 테스팅을 하셔야 돼요. 0으로 넣었을 때 어떻게 하지? 지금 숫자를 입력하실 때 뭐 제가 11 똑같이 11을 넣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숫자를 1인데 똑같은 숫자 뭐 1을 넣어서 이제 더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는 이제 해보시는데 정상적으로 연산이 됩니다. 연산이 되시고 2, 0, 뭐 곱하기 1 하면 1, 나누기 1 하면 1 하고 이렇게 0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0으로 나눴을 때, 앞에 0으로 나눴을 때, 그 앞에 0을 주시면 실행하시고요. 앞에 0, 뒤에 10 쓰시면 연산이 다 되죠. 연산이 다 돼서 이제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게 0으로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0으로 나눴을 때가 문제인 거죠. 앞에 10, 뒤에 0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23번째 줄에서 클릭하시면 여기죠. 나누기 연산을 하다가 여기죠. 이 연산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연산 슬래시가 안 된다. 슬래시 바이 제로로 0으로 안 됩니다. 이것도 0이 보이는 순간 여기 뒤에 있는 게 0이 보이는 순간 이런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아시겠죠? 처리를 안 하고 띄우고 오류 났다 하고 끝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런 테스트를 하면 얘는 0으로 넣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 나왔을 때 여기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나누기를 할 때만큼은 0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얘가 0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를 처리하셔야 돼요. 그 넘버 2에 해당되는 게 num2가 지금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num2가 0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처리가 여기 exception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외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바의 랭귀지의 arithmetic. 그래서 exception이 발생이 되는데 얘를 처리해주는 예외 처리를 만듭니다. 얘가 예외, 한국말로 하면 예외라는 뜻이고요. 예외. 아시겠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걸 예외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짜줘요. 그래서 예외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외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된다. 여기 8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8장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0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데이터는 처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0으로는 그 처리나 0으로 입력은 두 번째 해당되는 나누기는 0으로 나누기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 거는 또 계속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예외 처리라고 한다. 나중에 배우십니다.
처리. 그 테스트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게 그럼 프레임을 짜놓은 게 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한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테스팅을 하셔야 나중에 가서 고정을 치르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개발한 거 요구 사항을 보고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요구 사항이죠. 요구 사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구현을 합니다. 코딩 여기 짠 게 코딩입니다. 이거 구현이라고 얘기하고요. 구현을 다 끝내면 그 다음에 테스팅을 하셔야 돼요. 테스팅. 실제적으로 막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테스팅을 했을 때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된다. 지금은 저는 예외 처리를 안 한 거죠. 예. 뭐 선생님이 뭐 저래 그죠? 예외를 만들어 놓고 처리도 안 하고 그죠? 그건 8장에 가서 있는 거니까 아직 지금 현재 3장 하고 있죠. 3장 하고 있으니까 8장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많이 써보면 거기서 아 이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집어넣은 건데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러면은 걔를 예외 처리를 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그 근본적으로 코드를 잘못 짜시면 안 돼요. 잘못 짜면 컴파일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짜셔야 된다. 이게 83페이지 보시면 IPT 나오고 NNA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를 할 때는 NNA 뭐 not a number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제 오류가 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누기 0으로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오류가 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쓸 때는 뭐 다른 는데 둘 다 오류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예, 거기에 맞춰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 문자열 연결 그 문자열 연결 연산자에서 플러스 문자열 써서 플러스 이거 계속 설명해 드렸죠. 어떤 데이터든지 문자열과 함께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그 연결 기호가 돼서 계속 이어붙이게 된다. 아시겠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어붙이를 해서 사용하다고요. 근데 데이터만 딸랑 출력을 하면 저기 요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만 딸랑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데이터이긴 한데 데이터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연산을 했다. 이거를 왜 연결했죠? 그냥 플러스라고 찍히는 거죠. 그냥 플러스라고 찍힌 거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쌍따옴표 찍어서 문자열로 붙이는 것들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요거 문자열로 이렇게 써서 요 지금 이면받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설명과 더 붙여가지고 보기 좋게 출력을 할 때 보통 문자열을 이어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됐죠? 예, 그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술 연산 해보셨고요. 그 정수일 경우에는 슬래시하면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 얘기고요. 나머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소수점 이하가 생기지 않는다. 아시겠죠? 큰 것에 맞춰서. 근데 한쪽이 소수점이 저는 요거 소수점이 있게 만들고 싶어. 소수점 있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쪽이나 이쪽 아무데나 플로트나 더블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기본이 더블이니까 이렇게 연산을 할 때 연산을 직접 할 때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할 때 저희가 그냥 쓰면 소수점이 안 생기니까 왜냐하면 한 개도 인티자, 한 개도 인티자, 한 개는 소수점이 없고 또 다른 것도 소수점이 없어요. 한 개는 인티자, 한 개는 롱 이래도 소수점이 생기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죠? 둘 다 소수점이 없는 거니까. 아시겠죠? 소수점이 생기지 않아요. 나 소수점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수점이 필요한데 네 아무거나 여기나 이거나 아무거나 그 더블 타입으로 병행해 주는 거예요. 캐스팅에서. 그래서 더블 DOU 빌리 더블로 캐스팅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블이 됐죠? 제가 10이라고 주면 10.0이 되는 거예요. 10.0 이해되시죠? 그럼 연산을 하면 큰 쪽에 맞춰준다. 그 더블 쪽에 맞춰줘요. 연산하면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이제 그 소점이 생기는 뭐 예를 들어 10 그 나누기 10 나누기 소점이 생겨야 되는데 4 엔터 쳐서 하시면 여기 2.5 이렇게 생기죠. 그런데 여기 더블로 안 하시고 그냥 쓰시면 그냥 2가 나오는 거죠. 이걸 안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더블로 캐스팅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10 엔터 4 하시면 그냥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2 되시겠습니까? 네. 그 요런 게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1.0 그 1을 곱하면 원래 숫자잖아요. 그냥 1을 곱하면 아시겠죠? 그 할 때 더블 형식의 데이터를 해주는 거야. 그럼 1.0 곱하기 n 해가지고 요게 먼저 처리가 되죠. 곱하기하고 슬래시는 그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연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연산이 되니까 이게 먼저 연산이 됩니다. 연산이 돼서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로 나타냅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 제가 이거 10으로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1.0 하면은 10.0이 되는 거예요. 10.0 이렇게 바뀝니다. 되셨죠? 10.0과 그 다음 나누기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더블, 얘는 인티저라 해도 결과는 더블이 나온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캐스팅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런 트릭 이런 거를 이제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캐스팅 하시면 더 확실히 지금 더블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얘를 앞에 있는 걸 더블로 만든 다음에 요게 캐스팅이 먼저 되죠. 캐스팅이 먼저 되고 나누기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루어져서 사용을 하면 소수점이 나옵니다. 소수점이 생기게 할 때는 더블을 한 개 앞에다 써줘라 이런 얘기입니다.